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24강이었나요? 뭐, 여튼, 우리 거기에서 뭘 배웠습니까? 뭘 배웠어요?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다 배우고, 그죠? 마지막에는, 전화번호부, 뭐, 소규모 작은 거지만,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직접 입출력을 자바 IO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입출력을 하는 뭐 파일 입출력도 될 것이며 데이터 입출력도 될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배우고 이제 거의 뭐 끝자락에 서서히 다가가는데요. 자,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 25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GUI 프로그래밍에 들어갈 겁니다. 자, 지금까지 뭐 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튼 각설하고요. 자, 25장. 자, IO 기반의 입출력 파트 1인데요. 이것도 내용이 좀 깁니다. 길어서 제가 조금 또 파트 1, 2로 나눴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바 IO 패키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IO라고 하는 것은 인풋, 아웃풋의 앞자를 따서 IO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자바 IO 패키지에는요, 보통 여기에 주요 클래스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볼 겁니다. 자, 파일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파일은 말 그대로 파일 시스템에 파일의 정보를 얻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파일의 정보라고 하면 이름이나 경로나 파일의 크기나 속성, exe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또 수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읽을 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파일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콘솔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콘솔로부터 문자를 입출력하기 위한 클래스인데 실질적으로 콘솔로 입출력을 받는 것보다 우리는 콘솔 클래스를 쓰는 것보다 우리는 스캐너를 많이 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콘솔보다 조금 더 발전된 게 이제 스캐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 있는데요. 얘는요, 추상 클래스거든요. 추상 클래스인데 얘는 전미사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 붙게 되면 바이트 기반, 바이트 단위, 우리가 원바이트죠, 그죠? 원바이트 단위로 입출력을 위한 최상의 입출력 스트림 클래스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스트림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이 스트림은 말 그대로 통로를 의미합니다. 하천, 뭐 흐르다 이런 뜻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본체가 있고 여기에 모니터가 있고 여기에 키보드가 있고 여기에 마우스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모니터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게 있고 키보드도 여기에 본체에 연결되어 있고 마우스도 여기 본체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키보드나 마우스로부터 우리가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동을 한다든지 어떠한 여러분들이 요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곳을 타서 들어가죠. 신호가 들어가서 이 본체에서 어떠한 신호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CPU에 전달이 되는 통로들이 있어요. 뭐 버스, 작게는 예전에는 버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튼 이러한 데이터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입력이 들어갔어. 그럼 처리가 다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떠한 CPU 말고 GPU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픽 카드의 CPU에 해당하는 거.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 데이터들이 이 VGA 커넥터나 DVI나 HDMI 단자로 통해서 이렇게 여기 모니터에 표식이 되죠. 맞나요? 이런 것들이 데이터의 흐름이죠. 그죠? 키보드도 이렇게 흘러가고, 마우스도 이렇게 흘러가고. 그죠?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러한 데이터의 흐르는 통로를 우리가 통상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입력도 있고 출력도 있으니까요. 알겠죠? 그런데 이 입출력을 할 때
바이트 단위로 끊어서 하는 것, 즉 원바이트. 원바이트로 끊어서 하는 게 바로 뭐다? 그죠?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클래스입니다. 얘는 주상 클래스고요. 얘 밑에 이제 최상위 클래스 밑에와 같이 아래와 같이 이렇게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이 각각의 전미사가 붙었다, 그죠? 전미사가 붙었어요. 맞나요? 프린트 스트림은 역시 뭐 따로 나중에 따로 보기로 하고요. 버퍼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 따로 이제 전미사가 붙었다, 그죠? 이런 거 인풋 스트림이 전미사로 붙어 있는 거는 전부 다 바이트 기반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바이트 단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림이라든지 멀티미디어, 그리고 문자, 뭐 동영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이트 단위예요, 바이트. 1바이트에서 이제 이게 8바이트, 1024바이트가 모이면 1kB가 되죠.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1024kB가 모이면 1MB가 되고, 그죠? 1024MB가 모이면 1기가가 되죠. 그 다음에 테라가 되고, 그 다음에 테라보다 한 위에가 페타가 되죠, 페타. 그러한 단위들이 있죠, 그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에 따라서 바이트 단위로 입출력을 하는 것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그림이나 멀티미디어 문자 다 읽고 쓰는데요. 중요한 거는 문자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문자 같은 경우는 뭡니까? 한글도 있고 유럽 언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언어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캐릭터 셋으로 UTF-8을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맞죠? UTF-8에서는 한글이 3바이트, 영어는 1바이트지만, 그죠? 그리고 EUC-KR 캐릭터 셋에서는 2바이트, 뭐 이렇게 됐었다,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1바이트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물론 해도 됩니다. 그런데 글자가 깨져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더하고 라이터라는 문자 특화 기반 클래스입니다, 이게. 알겠죠? 이것도 역시 주상 클래스가 되고요. 그래서 문자 단위로 입출력을 위한 최상위 입출력 스트림이 바로 리더하고 라이터입니다. 역시 밑에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자, 리더, 파일 라이터, 인풋 스트림 리더,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 그리고 버퍼드 리더, 버퍼드 라이터. 그죠? 이게 뒤에 이렇게 전미사가 붙었단 말이죠. 맞나요? 이렇게 붙은 것들은 전부 다 문자 단위로 입출력을 하기 위한 하위 스트림 클래스다라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아주 구분이 쉬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자바 IO 패키지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데이터 입출력을 하는 이러한 클래스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는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장 한번 보죠. 자, 여기에 이제 입력 스트림과 출력 스트림이 나오는데,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이미 앞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다시 한번 재차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잡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입출력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자,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하나 기준으로 해서요. 이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게임을 한다고 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뭐 저는 뭐 스타크래프트 세대라서 여러분들은 뭐 어떤 세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튼 이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키보드나 파일이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막 이렇게 캐릭터를 조작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마우스도 여기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하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 프로그램에 이렇게 CPU를 통해서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여기에서 쫙쫙쫙쫙쫙 움직이고, 그죠? 움직이고 다시 일로 빠져나가겠죠, 모니터로, 그죠? 키보드로 했으면 모니터로 나갈 거고 파일로 해서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라면 또다시 프로그램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이러한 공간이 바로 스트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올 때는 입력이고 나갈 때는 출력인 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흐름, 하천, 그리고 흐르다 뭐 이러한 데이터의 흐름 자체를 우리가 흐르는 공간,
이러한 곳을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스트림, 데이터의 흐름을 의미하고요. 입력 스트림,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하여 데이터가 들어오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 출력은 반대로 나가는 부분을 의미하겠죠. 맞죠? 근데 역시 위의 그림을 바라봤을 때는 기준이 되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이 프로그램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켓 통신, 즉 네트워크 통신할 때 이렇게 쓰는 건데요. 자, 그래서 한번 보죠. A 프로그램과 B 프로그램이 있어. 예를 들어서 카톡이라고 칩시다. 카톡이면 제게 있고 뭐 여러분들께 있다면 제가 카톡을 보내면 다른 사람한테, 그죠? 다른 사람한테 쫙 입력해서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죠? 내가 여기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가요. 그리고 상대방에서는 내가 보내면 받겠죠. 그리고 답장을 하면 이렇게 넘어오겠죠. 맞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위 그림은 네트워크 통신, 뭐 엄밀하게 우리 IT쟁이 프로그래머들에서는 소켓 통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뭐 카톡을 예를 들면 내가 보내니까 출력, 상대방이 받으니까 입력, 상대방이 보내니까 출력, 내가 받으니까 입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입력 스트림과 출력 스트림의 개념을 어느 정도는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죠? 자, 모르면 반복. 맞죠? 자, 그 다음 보죠. 자, 입력 스트림과 출력 스트림에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 있었다. 그죠? 걔는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바이트 기반 스트림이에요. 그죠? 바이트 기반. 원바이트 기반이죠. 그죠? 그래서 바이트 기반 스트림이 있고, 자, 문자는 여러 개의 바이트를 지니는 경우가 있죠. 1, 2, 3 바이트까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문자 특화 기반 스트림이 존재한다라고. 이게 바로 리더와 라이터였죠. 그래서 바이트 기반 스트림은요, 주고받는 데이터가 바이트예요. 바이트. 아시겠죠? 바이트고, 그래서 통상 그림이나 멀티미디어나 문자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글자가 깨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 멀티미디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뭡니까? 사진도 있을 거고요. 캡처 다 똑같나요? 여튼 동영상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러한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받고 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자에서는 캐릭터 셋이 맞지 않으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문자 기반 스트림을 이제 이용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자 기반 스트림은 주고받는 데이터 자체가 문자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근데 그림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거 못해요. 알겠죠? 문자만 할 수 있어요. 문자만. 알겠죠? 그래서 문자만 받고 보낼 수 있도록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와 라이터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트 기반 스트림은 입력, 출력이 있고요. 그거의 최상위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로서 인풋, 아웃풋 스트림 존재하고 전미사로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인풋, 인이 빠졌네요 또. 그래서 예를 들면 파일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바이트 기반이에요. 바이트 기반. 그리고 문자 기반은 입력 스트림이 리더와 라이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얘는 최상위 클래스가 리더와 라이터로서 전미사로 리더 혹은 라이터가 붙어버리면 얘는 문자 특화 기반 스트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뭘 설명을 해놨는데 전미사가 인풋 스트림 그리고 아웃풋 스트림, 리더, 라이터에 따라 어떤 기반의 입출력 스트림인지 구분을 지을 수가 있다. 구분 짓는 방법 설명드렸어요. 그죠? 파일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이트를 읽고 싶다면 파일 인풋 스트림을 쓰고 보내려면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보내면 될 것이고요. 그죠? 출력하면 될 것이고 파일로부터 문자를 읽고 싶다면 파일 리더나 파일 라이터를 사용하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파일을 읽어드리는 어떠한 내용이라면 이게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동영상이라면 파일 인풋 스트림을 쓰면 되고 문자라면 파일 리더를 쓰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보낼 때는 역시 반대로 자, 출력할 때는 자, 동영상이나 멀티미디어나 그림이나 이런 거면 파일 아웃풋 스트림으로 파일을 내보내면 되고요. 그리고 자, 문자라면 그러니까 뭐 한글 파일이나 혹은 텍스트 파일 이런 것들이라면 파일 라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출력 스트림으로 보내면 된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바로 바이트 기반과 문자 기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을 지을 줄 아셔야 돼요. 그냥 전미사 보시면 아시죠? 전미사. 리더, 라이터,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그죠? 됐죠?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인풋 스트림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얘는요, 바이트 기반 입력 스트림의 최상위 클래스로서 추상 클래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인풋 스트림을 상속받는 애들이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을 이용할 때는 파일 인풋 스트림, 그리고 버퍼드 인풋 스트림도 있고 데이터 인풋 스트림이 있는데요. 요거는 뒤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설명을 드릴 거고, 얘는 파일을 다루는 거고, 얘는 성능 향상 입출력 프로그램이고요. 입출력 스트림이고요. 얘는 데이터를 입력받는 스트림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풋 스트림은 주상 클래스로서, 주상 클래스는 우리가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었나요? 절대로 생성을 못하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객체 생성이 불가능하지만 상속을 받는 파일 인풋 스트림이나 버퍼드 인풋 스트림 요런 놈들은 전부 다 뭡니까? 오버라이딩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생성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울러 상속 관계에 있기 때문에 리턴 타입도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 뜻은 여기에 우리가 이 객체를 생성을 해서 여기에 대입할 수 있죠. 그죠? 얼마든지. 하지만 근본이 인풋 스트림이니까 인풋 스트림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에 추상 메서드로 존재한다면 여기에서 오버라이딩한 이 메서드가 호출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영상에서 확인한 바 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인풋 스트림의 클래스의 주요 메서드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여기에 다 정의가 돼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세 개의 만약에 상속 클래스가 있다면 얘네들 다 상속받았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보면 얘가 인터페이스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인터페이스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통일화를 시킨 거예요. 이제 뒤에 스트림 붙는 것들은 이렇게 인풋 스트림이라고 붙는 것들은 이 메서드는 공통적으로 있는 거야. 이렇게 얘가 어떻게 보면 통일화를 시켜 놓은 겁니다. 맞죠? 그래서 모든 인풋 스트림 공통 메서드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요. 자, 한번 보죠. 자, read라는 메서드가 있고 read가 또 오버로딩 돼서 두 개가 더 있죠. 맞습니까? 단순하게 매개 변수가 없는 이 read는요.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1바이트만 읽고 읽은 바이트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얘는 1바이트를 읽고 읽은 바이트를 int 4바이트 끝에 1바이트를 리턴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들어오는 거는 얘가 1바이트씩 읽어요. 그런데 리턴 타입을 보시면 int 타입이죠. int 타입이다 보니까 int는 4바이트예요. 그죠? 4바이트다 보니까 요렇게 4바이트네요. 그래서 이 1바이트를 얘는 읽은 바이트 수가 1바이트잖아요. 그래서 1바이트에 여기에 데이터를 실어서 리턴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데이터 낭비일 수도 있지만 뭐 메서드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여튼 얘는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1바이트를 읽고 그래서 얘는 뭐 당연히 1바이트만 읽었으니까
리턴 타입은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죠. 읽은 바이트 수를 리턴하니까. 맞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리드의 매개 변수로 지금 바이트 배열이 왔다, 그죠? 그래서 위에 이 리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바이트 배열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 읽은 내용을 얘는 만약에 내가 바이트, 인풋 스트림을 통해서 파일로 읽든 아니면 그냥 키보드로 읽든 간에 얘가 바이트 배열을 읽어드리면 바이트 배열은 100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1000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10,000바이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시면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읽은 바이트들을 매개 값으로 만약에 내가 읽어드렸어. 그럼 얘는 바이트 배열 여기 B에 데이터들이 다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읽은 바이트 수를 리턴을 하게 돼 있어요. 인트 타입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E, F, G 이렇게 돼 있는 바이트 배열이 있다고 치면 그거를 읽어드려서 얼만큼 읽어드리는데 한번 읽을 때 물론 당연히 얘는 바이트 배열의 크기만큼 읽어드리겠죠. 맞나요? 그러면서 계속 바이트 배열의 읽은 내용을 B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바이트 배열에. 그 다음에 그 읽은 개수를 읽은 바이트 수를 여기에다가 int 타입으로 리턴을 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건 1바이트고요. 이거는 바이트 배열 크기만큼.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루프를 돌아야 되겠죠. 파일의 끝을 알 때까지. 그죠? 자, 그 다음 리드 메서드 한 개 더 있는데요. 얘는 우리가 범위 지정을 해서 주는 건데요. 자, 바이트 배열 하나 줬고 그리고 옵셋 하나 줬고 랭스 줬어요. 옵셋은 뭔가요? 옵셋은 어떤 기준점이 이렇게 있다면 어떤 기준점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리를 우리는 옵셋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걸 옵셋이라고 하니까 이 기준이 지금 여기잖아요. 그래서 옵셋이 2가 들어갔다면 2부터 그죠? 0, 1, 2 여기서부터 랭스 2만큼 읽어서 리턴을 읽어서 요것만 읽어서 바이트 배열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리턴을 읽은 바이트 수를 리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랭스의 약자입니다. 랭스계의 바이트만큼 읽고 매개 값으로 주어진 바이트 배열 B에다가 랭까지 저장을 하고요. 바이트 배열에다가 B에다가 그 다음에 실제로 읽은 바이트 수를 리턴을 합니다. 알겠죠? 여기서 읽은 바이트 수는 아마 랭스가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어차피 뭐 옵셋이야 문제야 있겠습니까만은 랭스 값을 읽어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옵셋도 그죠? 네, 여튼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클로즈 메서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스캐너도 클로즈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얘는 사용한 시스템 자원, 즉 리소스죠. 리소스를 반납을 하고 입력 스트림을 닫는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이 네 가지의 메서드는 여기에 이 자식 클래스들, 자선 클래스들한테 공통적으로 다 존재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리드 메서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얘는 예를 들어서 인풋 스트림으로요. 이렇게 이거는 물론 여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스트림이 되겠죠. 데이터의 흐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가 들어왔어. 들어온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얘는 한번 1바이트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하나 읽고, 그죠? 요거 하나 읽고 1을 int 타입에 제일 끝에 담아가지고 읽은 바이트 수를 리턴을 하고, 그죠? 그럼 얘는 루프를 5번 돌아야 돼요. 1바이트만 읽으니까, 그죠? 그래서 리드의 매개 변수가 없는 이 메서드는 1바이트만 읽고 그 바이트를 리턴함으로 아래처럼 5개의 바이트가 들어온다면 5번 루프를 그러니까 반복을 하게 되는 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밑에 한번 코드 한번 보시죠. 인풋 스트림에서 new file input stream에서 C 드라이브 밑에 test.jpg를 읽어 드리는데 얘는 그림 파일이기 때문에 바이트 기반으로 읽어 드려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int readByte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while문을 도는데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 리드 메서드는요. 리드 메서드는 물론 얘는 예외도 발생시키지만 일반 예외를 발생시키지만 얘가 얘를 5번째까지 다 읽었잖아요. 다 읽고 그 다음 거를 읽으려고 보니까 없게 되면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아닐 때까지 읽어드려라 이 뜻이죠. 그래서 읽어서 이 리드바이트에다가 읽어서 얘는 여기다가 그대로 출력을 하면 되겠죠. 한 자씩 갖다 붙이면 되겠죠. 읽어드려서. 그래서 리드 메서드, 매개 변수가 없는 메서드는 더 이상 읽을 내용이 없다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한다는 것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리턴하는 것들은 매우 많이 봤어요. 뭐 스트링의 인덱스 오버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이너스 1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C 언어에서는 이제 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1은 문자열의 끝을 우리는 C 언어에서는 널로 구분을 짓는데 여기 자바에서는 마이너스 1 값으로 리턴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반드시 이거는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이게 매개 변수가 없는 리드 메서드입니다. 됐죠? 그 다음 한번 보죠. 이번에는 자 바이트 배열이에요. 그죠? 완전히 앞에 거와 틀립니다. 자 한번 봅니다. 일단 코드부터 한번 보죠. 자 인풋 스트림에서 파일 인풋 스트림 이런 거는 앞에 거와 똑같았어요. 그리고 리드 바이트 넘 똑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트 배열을 하나 만드는데 리드 바이트라는 곳에다가 자 바이트 배열 3을 줬어요. 그러면 얘는 3바이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is read 해서 읽어드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 B가 빠졌네요. 참. 여기 리드 바이츠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매개 변수로. 제가 그걸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여튼 리드 바이츠가 여기에 들어가면요. 얘가 여기에 이제 매개 변수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가서 읽어드릴 때 마이너스 1이 아니면 계속 이렇게 루프를 돌면 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와 같이 5개의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온다면 얘는 5번 루프를 돌지 않아요. 왜? 3개의 3바이트를 지닌 바이트 배열 타입을 여기에 매개 변수 값으로 줬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읽으면 3바이트씩 읽어 들어와요. 알겠죠? 3바이트씩 읽어 들어와서 이 3개를 각각 B0부터 B2까지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읽은 바이트 수는 당연히 3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직 덜 읽은 게 있잖아요. 4, 5가. 그래서 두 번 루프를 도는데 두 번째 읽을 때는 당연히 4, 5를 읽어서 덮어 쓰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값은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 인덱스, 그죠? 없기 때문에 이전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전 값을. 아시겠죠? 덮어 써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없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이 값 3을 그대로 여기에 두 번째 돌아도 들고 있는 거예요. 읽을 데이터가 없으니까. 맞죠? 그리고 나서 얘는 두 번 루프를 돌고 다시 보니까 읽을 데이터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리턴을 하면서 끝이 나는 거죠. 과일문을 빠져나간다 이 뜻이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한 개만 더 하죠. 여기까지만. 자, 그 다음 입력 스트림과 출력 스트림 중에서 아까 리드 메서드 중에서 또 오버로딩 된 게 하나 더 있었죠. 그게 바로 바이트 배열을 하나 넣고 옵셋 떨어진 거리만큼 하나 매개 변수 주고 그 다음 랭스 읽을 만큼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봅니다. 리드 메서드를 이렇게 호출을 했는데요. 바이트 배열을 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랭스. 그렇죠. 바이트 배열에서 두 번째 랭스. 두 번째 옵셋. 그죠. 그럼 여기겠죠. 여기에서부터 3개를 읽어드려라 이랬어요.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읽어드리면
얘는 바이트 배열의 두 번째 인덱스부터 1, 2, 3을 세 개만 읽어오라 했으니까 1, 2, 3을 이렇게 읽어 드리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돌겠죠. 그리고 얘는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요. 맞나요? 자, 그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리드 여기에서 매개 변수를 설명을 해놨는데 B는 읽은 바이트가 저장이 되고요. 그러니까 읽은 내용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리드 바이트는 읽은 바이트 수가 리턴이 되니까 여기에서는 3바이트씩 그 다음에는 2바이트가 넘어가겠네요. 그리고 옵셋은 바이트 배열에 저장할 처음 인덱스 기준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죠? 옵셋 값. 그리고 랭스는 바이트 배열에 저장할 길이, 랭스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인포 스트림에서 뭐 어떻고 저떻고 하나 넣었겠죠. 그죠? 자식 클래스를. 그리고 바이트 배열을 하나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는 이렇게 is.read 해서 read bytes 하면 얘는 데이터가 몇 바이트인지는 읽어드릴 바이트가 그게 뭐 1kb다. 그러면 1024바이트잖아요. 그러면 얘는 한 11번 돌겠네요. 100바이트니까. 맞죠? 맞습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맞죠? 이렇게 해도 되고, 자, 바이트 배열 100개까지 선언하는 건 똑같은데, 자, 여기에 리드 바이트에다가 저장을 해. 하는데, 0번째 인덱스부터 100번째까지 다 저장해. 그 말은 그 다 저장하라는 뜻이에요. 100바이트에. 그죠? 그렇다면 이거하고는 똑같죠? 소스 코드가. 그래서, 근데 뭐, 이거 쓰는 게 훨 낫겠죠? 맞습니까? 내용만, 개념만 잘 알고 있다면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클로즈 메서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풋 스트림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얘는 지금 리소스를 이용한 거잖아요. 왜? 파일을 읽어드리든지 했기 때문에, 그죠? 파일도 리소스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호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 스트림에서 사용했던 시스템 자원을 우리가 이렇게 풀어줄 때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is.close라는 메서드를 반드시 호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요까지가 리드 메서드, 즉 입력 스트림을 이용을 해서 바이트 기반의 입력 스트림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읽어드리는 내용입니다. 읽어서 콘솔에다가 출력할 수도 있고요. 이제 콘솔에다가만 일단 출력을 해봐야 되겠네요. 왜냐? 아직 우리가 아웃풋 스트림, 즉 출력 스트림을 이제 아직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력 스트림을 배우고 나면 파일을 읽어서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고요. 뭐 이제 콘솔에 입력했던 내용을 파일로 보낼 수도 있고요. 뭐 등등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여튼 지금까지 입력 스트림과 스트림에 대한 개념, 그리고 입력 스트림과 출력 스트림에 대한 대표적인 클래스들, 그리고 입력 스트림의 이제 이러한 리드 메소드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입니다. 반복하시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출력 스트림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습니다. 메소드는 거의 똑같으니까요. 알겠죠? 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앱업. 자, 요까지 해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